자, 12시 넘었는데 지금 6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다들 발표 되셨죠? 그 평가표 다 준비하셨죠? 혹시 아직 그 평가표 준비 안 되신 분은 발표 시작 전에 평가표 준비해 주시고요. 어, 다른 팀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팀도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공정하게 또 뭐 이렇게 그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공평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2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한 2, 3분 정도 그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평가표 준비 안 한 분들 그 사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3팀, 4팀, 1팀, 5팀, 2팀.
맞죠? 순서. 자신의 팀 발표 순서에 그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발표는 총 15분인데 10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 그래서 한 팀당 그 15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른 팀들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평가표를 보면 오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거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접근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그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기획에서 제시한 주제가 어느 정도 그 현 시점에서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금 방법의 적절성. 모금 방법이 음, 그러니까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 모금을 했는지 SNS 모금을 했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모금을 주재하고 이 모금을 적극적으로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항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거는 이제 계량적인 평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평가표에 5, 4, 3, 2, 1로 되어 있는데 5점이 제일 큰 거겠죠. 잘한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는 음, 계량적인 그 평가 그 지표이기 때문에 100%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5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계량적인 평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 항목을 계량적이냐 그 계량화할 수 있는 거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졌을 때 계량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감을 하거나 하는 물론 뭐 나는 모금 목표 달성률을 뭐 3을 뭐 100%로 보겠다. 왜 200%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100%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사실 개인적인 논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모금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는 그 절대 평가치를 보고 어쨌든 뭐 그 100%는 5점, 뭐 80% 이상은 4점, 뭐 60% 이상은 3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면 그 배분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뭐 90%를 4로 하고 80%를 3으로 하든 95%를 4로 하고 뭐 90%를 3으로 하든 그거는 각자의 재량이지만 어쨌든 계량적인 평가에 있어서 100%를 달성했는데 혹은 100% 이상을 달성했는데 뭐 만점을 안 준다, 만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판단, 냉정한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세 번째 주제는 어쨌든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계량적으로 먼저 보는 것이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다, 평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 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모금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기여한 팀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가표를 옆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3팀, 4팀, 1팀, 5팀, 2팀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처음에 그 구분에다가는 3팀이 제일 먼저 하는 거니까 이제 3팀이라고 이제 3조 3팀이라고 이제 그 명기를 하시고 본인의 그 소속 팀과 성명을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평가표에 지금 본인의
그 소속 팀과 성명을 미리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그 전체 그 발표가 10분이기 때문에 발표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제가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1분 이내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5분 동안 그 질의응답 내지는 또 발표에서 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미진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5분을 그 아쉬움이 없게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3팀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3팀부터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9분에 발표 시작하고 9분에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기빙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모금 사업을 진행했던 3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진행 순서하고 그다음에 활동 내용, 그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제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저희가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등교를 이제 연기했고 지난 4월에 이제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더불어 원격 수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맞는 이제 노트북이나 웹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이제 모든 도구들 그리고 인터넷 연결까지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권에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아동들에게 기부 의사가 있는 기부자들에게 비대면 화상회의 시 활용 가능한 크로마키판을 증정하여 모금을 예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크로마키판을 먼저 사실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어떤 모금을 해야 될까 이런 모금의 대상자들을 찾고 있었을 때 어,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어, 다 학습 환경이 다 갖춰진 곳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방이 공개되는 가정에 있는 경제 수준과 그다음에 가구 배치 이러한 것들이 다 사생활이 다 침해되는 학습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갖기에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새롭게 다 제공하는 건 어려워 어, 크로마키라는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런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크로마키판을 이제 기획하게 됐고 하지만 좀 더 우선적으로 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권 침해는 이런 기기 수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습기기 증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부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인 후원자에게 크로마키 구매를 통해 사이버 강의 때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소비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자들에게 증정했던 이제 크로마키 리워드인데요. 구성으로는 크로마키 천과 그다음에 감사권, 그리고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집게,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담은 이제 설명서를 제작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총 15,000원, 즉 후원 15,000원 이상 시 저희 이 리워드를 지급하였고 제작 비용은 크로마키 1,000만 원, 그다음에 감사권 360원을 측정해서 모금 목표 금액은 50장을 판매한다. 50 이내 이제 후원자를 모집한다 해서 75만 원을 이제 그 저희 모금 목표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기부처였는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기빙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개인, 단체, 동아리, 학교, 기업 모두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세이브 더 칠드런이 후원하는 건데요. 기부처를 선정하는 곳에서 이런 기빙 클럽을 신청하고 또 이런 이렇게 모아지는 이 모금 활동 중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지원받으면서 그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크로마키 천과 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고정틀 부착하는 방식으로 직접 제작하였고 수익금은 기부처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게 전달되어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사업비로 이제 활용될 것을 예상하고 이제 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 방법을 이제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는 웹사이트, 그다음에 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SNS로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또 오프라인 홍보로는 이제 백석대학교 기숙사 2층 게이트 앞에서 어, 그, 이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 사용하는 것에 흥미를 끌어서 어, 이 아동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물품을 통해서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대면 회의를 통해서 홍보 방법과 리워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회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 중 제일 마지막에 리워드를 사용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검토하고 그, 홍보 시작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동에서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활동 시작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고 여기서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백석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인 이틀 동안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모금을 마감하면서 리워드를 포장하고 배송하였고 프로그램 이제 홍보 기간 중 저희가 제작한 웹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홍보 영상을 틀어서 이제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사항들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서 어, 리워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아동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웹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 글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카드 뉴스를 선택해서 제작하였고 이 카드 뉴스의 주제는 크게 크로마키 활용 방법, 그다음 프로그램 사업 배경, 그다음에 이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SNS 홍보는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게시하였고 이 링크들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통해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캠페인 활동 시에는 지나가는 학생들을 이제 크로마키 천이라는 그 시각적으로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설치를 해놓고 지나가면서 혹시 크로마키로 가상 배경 본인이 원하는 사진으로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가시라는 이제 멘트로 시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들을 이제 입혀서 사진을 찍게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찍게 해주고 그 사진을 포토카드로 이제 뽑아서 이제 증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찍은 사진을 인쇄하는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저희가 왜 이 크로마키로 사진을 찍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드려도 되는지라는 멘트로 시작해서 아동의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와 크로마키 리워드 모금 사업으로 인해서 후원되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공간 자체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모금을 하거나 하는 것을 조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제공해서 나중에 참여자들이 각자 돌아가서 이 사이트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목표로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최종 결과인데요. 저희는 리워드를 신청하신 분과 그 자유 후원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총 목표 금액은 이제 40만 5천 원으로 결과는 54%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금이 끝나고 이제 기부처에 세이브 더 치ल्드런에 전달한 후에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1분) 남았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다들 조금 자신의 이제 일에 좀 매진하여서 다른 것에 여유를 두지 못하고 저희 캠페인 활동에 보고 이야기까지는 했지만 시험이라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SNS 홍보 차별성을 중점을 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백석대학교 대상들로 이제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만 이제 사용했는데 저희가 PBL 수업이 많았던 걸로 이제 느껴서 아주 많은 양의 이제 SNS 홍보물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별성을 좀 만들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줌 회의를 하지만 사생활 노출에 익숙해져서 크로마키를 구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SNS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화상 수업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또 자녀를 두는 학원 강사 그런 대상들 범위를 넓혔어야 이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이제 그 대표로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돈을 빼내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모금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모금의 타당성을 위해서 그 이유를 찾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만들어 이 모든 경험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과제라고 이번 수업을 통해 느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를 전공하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투자와 같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했다고 느꼈습니다. 네, 팀원들의 소감이고 이상으로 기빙 스페이스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수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느꼈었던 뭐 어려움이나 궁금했던 점, 그 질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자들은 소속 팀을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팀의 조혜진인데요. 네. 이제 저희 팀도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혹시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어렵고 힘드셨던 점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은 홈페이지 제작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이제 팀원이 있었고 일단 팀원이 훌륭히 해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없었지만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라는 걸 만드는 거는 되게 이제 이 정보를 많이 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되고 어떤 정보가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되고 사실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를 다른 홈페이지들을 보는 입장에서 이 모든 글을 다 읽지 않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그걸 정보를 전달하고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든 목적은 모금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든 건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하는 조금 시간이 좀 길었고 명확하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PC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본다는 걸 알게 되어서 PC 화면을 모바일화하는 그 작업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효과적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웹페이지로 만들었지만 후에는 다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화하는 점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어디 누구신지 저 말씀해 주세요. 4조 박신영입니다. 아까 보완점 말씀해 주실 때 사생활 노출이 익숙해져서 크로키판을 구매를 안 한 것 같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팀원들 간에 생각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구매를 안 한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가 분석할 때 팀원들 내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먼저 사실 타겟을 잡았던 거는 사생활 노출을 좀 꺼려하고 또한 이 크로마키를 설치했을 때 그 재미를 느낄 것 같아서 소비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후원자들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너무 이 시기가 그 처음 화상회의를 시작했던 시기하고 조금 지나서 이 대상들이 좀 많이 적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팀원들끼리 나눈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럼 저희 발표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저희 기빙 스페이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인데도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데 처음엔 너무 그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건 팀원들 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감안해서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그 의논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팀, 4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4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발표하기 앞서 먼저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여드릴 거는 모금 활동 영상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좀 더 아예 모아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한 거라 한번 조금 보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이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리논 구조 유기견 치료비 지원 프로젝트를 맡은 4조 팀원 이경동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목적, 내용, 성과 측정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이제 목적을 직접 말하기에 앞서 먼저 제안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천에 위치한 불법 설립된 국내 최대 이제 사설 보호소인 에리논은 원장의 탐욕으로 인해 유기견의 무분별한 방치 및 학대, 그를 통한 개체수 조절 실패, 열악한 위생 환경을 통해 많은 유기견들이 질병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먼저 비구역 사단법인 이제 비구구조 네트워크는 이런 1000마리의 유기견들을 구출했고 이런 유기견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 마리당 약 5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지만 동물보호단체 예산 중 의료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출로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12차에 거쳐 모금을 진행 중이었지만 그 에리논 출신 중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유기견들이 있었습니다. 12차 모금 기간 종료 기준 목표액을 채운 보호견은 39마리 중 단 7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토대로 이제 목표를 2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리논 사태에 대해서 위생 환경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콘텐츠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알리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리논으로부터 구조되어 이제 비구구조 네트워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강아지들 중 한 마리를 선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수행 기간은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 치료 모금이 필요한 에리논 구조 유기견을 두고 백석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SNS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오프라인 포스터를 배포하였습니다. 옆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모금 대상을 진행한 진구라는 유기견입니다. 머리 좌측 쏠림 증상이 있어 내원이 필요하고 심장 상충, 혈액, 방사선 검사 등 각종 치료비가 필요한 유기견이었습니다. 필요 치료 비용으로는 23만 8,050원이었고 저희가 목표 금액으로 선정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일단 프로젝트를 준비하기에 앞서 비교구조 네트워크 담당자분과의 긴밀한 연락이 중요했습니다. 팀원 중 한 분이 비구구조 네트워크 담당자분과 연락을 맡아 카카오톡으로 계좌 개설과 모금 방법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 계좌 개설은 하지 못했지만 기부할 때 기부자들에게 통장의 비율을 표기하도록 하여 저희 모금 프로젝트만의 사후 성과 측정이 가능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카드 뉴스 제작 및 포스터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한테는 저희가 이 모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서 및 홍보 자료를 기관에게 전송하여 양해를 구한 뒤에 홍보를 본격적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밴드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에브리타임과 같은 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팀원별로 각 카드 뉴스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식상한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 전달에 흥미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번갈아서 주 1회씩 조금씩 다른 카드 뉴스를 배포하거나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온라인 홍보로는 실질적으로 기부자들한테 직접적인 노출이나 기부의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학교 앞 인쇄소에서 이 포스터를 인쇄해서 학우분들에게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홍보 방법은 그냥 포스터를 나누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금에 대해 모금 내용과 그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많은 모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작한 포스터와 카드뉴스 내용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보다 많은 흥미를 유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성과 측정에 있어 모금 기간 10월 15일부터 이제 11월 15일까지 목표한 금액 25만 원에 비해 18만 3천 원인 73.2%의 모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금액에 대해서 18만 3천 원을 이제 비글 구조 네트워크 측에다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모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SNS 홍보에 이어 직접적인 오프라인으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추가 기부를 이루어지게 했던 것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나 담당자분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 이제 담당자분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면밀한 체크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이 몇 번 보여졌어 가지고 아쉬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질문을 보면 알다시피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네 가지를 설명하도록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프라인 홍보의 효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온라인 홍보랑 다르게 모금에 대한 취지나 설명이나 에리원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과 곁들여서 말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홍보했던 거에 비해 좀 더 정보 전달에도 쉬웠고 효과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11월 5일 기준으로 이제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1분 많은 남았습니다.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게 처음 모금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특히 담당자 분과의 의사소통하는 면이 의사소통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기간에 모금액을 받아야 했던 것이 좀 팀원들 간에 이제 그 협력을 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기 Q&A 있는 질문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팀의 조회지 그 Q&A 이미지에 있는 네. 대상 강아지를 선정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진구라는 이제 유기견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치료비를 필요한 유기견들은 많았는데 보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과 이제 좀 저희 목적과 부합한 유기견을 찾다 보니까 그 유기견을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3팀의 이나람인데요. 네. 저희도 목표가 학습권을 알리고자 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네. 에리넌의 사태를 알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에리넌의 사태를 이 모금을 통해서 알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에리런 사태를 알리려고 카드뉴스 제작하고 했었는데 일단 그 온라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카드뉴스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린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에리넌 사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 각각 에리얼 사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만큼 얼마나 유기견들한테는 위생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Q&A가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이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간 의사결정을 하고 갑시다. 세 개 팀을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5개 팀을 다 하고 일찍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다 하고 마무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베이네가 일단 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일찍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요한이도 일찍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저도 3팀 이나람인데요. 저도 일찍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럴 때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가지고는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25명인데 지금 4명 얘기했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대부분이 그러면은 5팀을 다 발표를 마치고 휴식 시간 없이 하고 일찍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네. 네. 사인을 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1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에요. 15분을 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든 발표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인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팀의 러뷰 리뷰 발표를 맡은 봉은빈입니다. 우선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모금 주제 및 배경, 두 번째, 협조 기간, 세 번째, 모금 목표 및 기간, 네 번째, 모금 홍보, 마지막으로 모금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 주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리뷰 마스크 제작을 위한 모금입니다. 리뷰 마스크 모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청각장애인들은 인공달팽이관 혹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기의 한계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모양을 읽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는다면 청각장애인들은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수업에서 소외될 수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리뷰 마스크는 입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 입모양을 볼 수 있어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 리뷰 마스크 제작의 필요성과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랑의 달팽이는 러뷰 리뷰 모금을 함께 해주신 기관입니다. 사랑의 달팽이 기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보청기를 지원하여 소리를 찾아주고 소리를 듣게 된 아이들의 사회적응 지원과 대중들의 인식 개선 교육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사랑의 달팽이와 함께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현재 사랑의 달팽이에서 리뷰 마스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리뷰 마스크 키트 캠페인뿐 아니라 무상 배포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 저희 팀의 모금 목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달팽이와 컨택하기 위해 제안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제안서의 내용으로는
모금 배경 및 필요성, 모금 진행 방법, 모금 진행 기간, 목표 모금액, 문의 내용의 틀로 구성했고 문의 내용에는 사랑의 달팽이 모금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달팽이 계좌로 기부금 입금 처리가 가능한지, 기부자 중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발행이 가능한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팀원들에게 봉사시간 입력이 가능한지,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관의 답변으로는 후원 계좌 안내와 기부 영수증 발행 시 필요한 정보, 자원봉사 시간 입력, 캠페인 기사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전달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금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조에서 세운 모금 목표는 사람들에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리뷰 마스크 제작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모금을 통해서 사랑의 달팽이에 후원하여 리뷰 마스크 제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모금 기간은 10월 19일에 시작하여 11월 15일을 끝으로 모금을 진행하였고 목표 모금액은 5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금에 집중하였고 카드뉴스, 포스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저희 팀 모금을 홍보하였습니다. 카드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뷰 마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주목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보이는 마스크, 리뷰 마스크가 보편화되어 누구나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것과 청각장애인 학습권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인식 개선의 발걸음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만든 홍보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에브리타임,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홍보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목표했던 5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인 50만 50원의 금액을 사랑의 달팽이에 전달하였고 개인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의 영수증 발급에 관해 연락하였습니다. 러뷰 리뷰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를 확인하는 후원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원자님들께 보낸 모금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석대학교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리뷰 모금 프로젝트를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학생들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모금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석대학교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리뷰 모금 프로젝트를 10월 18일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 좋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학생들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모금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 카톡으로 줌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최종 목표 모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했었습니다. 모금 중간 부분에 저희의 모금액은 21만 50원이었습니다. 11월 15일 저희의 모금액은 50만 50원으로 최종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랑이 달팽이라는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모금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오늘도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 모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없을 것을 대비해서 질문 하나를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왜 목표 금액이 50만 원으로 설정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스크 키트 하나의 값이 25,000원인데 저희가 최소 20명의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50만 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저는 3팀 이나람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립뷰 마스크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면서 안에 김이 끼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네. 사용자들 분들 중에서 착용감에 대한 후기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거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거 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중간 모금액 할 때도 특수 제작 처리를 해서 처음에는 그 문제가 있던 거를 두 번째부터는 해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기 네네, 같은 후기는 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 2팀의 고경혜입니다. 목표 후원 금액이 50만 원인데, 저희 팀도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이제 이 후원금을 모았는데, 어떻게 이 목표 금액을 달성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홍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떠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밴드, 막 에브리타임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한 곳에만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같이 함께 분산시켜서 계속 이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제 홍보로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된 모금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러뷰 리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팀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금도 작으신가요? 네, 이제 커졌습니다. 아, 네.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울링만 나와요. 이거 해결 방법을 아는 학생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유하실 때 컴퓨터 소리 공유를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실 때. 다시 나갔다가 다시 공유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준호학원님, 화면 공유 종료했다가 다시 화면 공유 하시면서 소리를 켜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다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혹시 들리실까요, 지금? 지금 본인의 목소리는 들려요. 네네. 그러면 영상 없이 일단 먼저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조원분 중에 한 분이 영상 공유 준비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금 프로젝트 이제 5팀 발표를 맡게 된 5팀의 막내 정준호입니다. 직접 모금을 진행해 보니까 어려움과 이제 막막함이 엄청 많았습니다. 직접 모금을 진행해 보고 과정을 조직하는 일들이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모금 활동가들이 열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갖추고 진행하는 일임을 조원들이 모두가 깨닫는 이번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제, 배경, 목적, 진행 과정, 성과 5가지로 간략하게 중간보고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한 모금 활동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때 월동 준비를 위한 기금을 저희가 모금하기로 했었습니다. 배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하자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7%가량 증가했다고 저희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계속 악화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7월에 유실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00마리 가까이 늘어난 숫자가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부와 이 자원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직접 활동에 참가하고 그 현장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금액을 통해서 보호소 환경에 기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강아지들이 더 편안한 공간에서 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컨택했던 기관이 무산이 되면서 급하게 10월 13일 날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를 컨택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홍보 방법으로는 에브리타임, 당근마켓,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7일 날 조원 모두가 모여서 상품 제작 그리고 이제 주문, 홍보 영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 오프라인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12월 3일에 이제 3명 2인조로 이제 나눠가지고 강남대역은 이제 3인, 기흥역도 3인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모금을 진행했었고, 나머지 2인은 백석대에서 11월 6일 수시 기간에 이제 수시 학생들과 이제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11월 15일에 모금을 종료하였고, 저희의 성과로는 이제 목표 모금액 10만 원에서 99,000원, 99%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목표 금액을 적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현실적인 투입 금액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자 이제 10만 원을 산정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느낀 점이 투입 금액의 산정 또한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5인의 최저시급이 1시간 최저시급이 5인을 계산했을 때 42,950원인데, 물론 자원봉사로 환산하려고 하지만 이제 인건비나 정확하게 투입되는 무슨 이제 교통비, 여러 가지 그런 경비들을 다 따져봤을 때 5만 원을 초과하는 투입 금액이 발생하였고, 그거에 따른 이제 목표 금액 100% 이제 10만 원 같은 경우에 100%를 이제 저희가 모금을 하는 건데, 투입 금액의 산정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좀 더 수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 조원끼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모금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과제를 위한 모금이지 않았나. 좀 더 체계적이려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시간 같은 것이 명확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닥치는 대로 모금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만 진행을 했지 체계적이지는 못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기부자들이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촉발 요인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이 정도 기부하겠지, 그러니까 저희의 정성과 노력이 어느 정도 보이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부자들은 생각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겠죠. 날카롭고 자기가 진정성이 있어야지 기부를 하게 되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촉발 유발 요인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이게 모금이 처음엔 되게 저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조원분들이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 조의 팀원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4조 박신영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근마켓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중간 발표하실 때 무료 나눔을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나눔 당시에 몇 명 정도에게 나눔을 했고, 그 중에 몇 명 정도의 사람이 모금을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올렸을 때 저희는 기흥역과 강남대 그리고 백석대학교에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은 스티커를 나눠준 거는 대략 100명 정도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익명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다 성함을 알지 못해서 따로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얼마큼 금액을 하셨고 그리고 누가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명단을 봤었을 때 저희의 지인보다는 지인이 아니었던 분들이 많이 모금에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금에 참가 명단을 보면 몇 명인지 알 수 있잖아요. 혹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그걸 따로 정리하지 않아서 지금 확인이 좀 불가한데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 이 팀의 조혜진인데요. 네. 원래 처음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초반에 네. 원래 가지고 계신 자원을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비즈 팔찌 네.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 수업 지원금 사용 안 하셨나요? 네? 수업 지원금을 사용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자원 중에 수업 자원 지원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지원금을 이용하고 그리고 빚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말한 그 자원은 저희가 직접 사비를 쓰지 않고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하자라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수업 지원금으로는 이제 스티커를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스티커랑 이제 엽서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 비즈 활동 같은 거는 저희 원래 갖고 있었던 자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한 팀이 유한이 비즈나 스티커 같은 거를 후원자분한테 제공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네, 저희가 비즈나 엽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면 선택 사항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연락을 해봤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좋다고 예쁘다고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분은 아예 받지도 않고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 비즈는 드리지 못했지만 받으신 분들은 되게 흡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비즈 몇 분, 그러니까 그 후원 세트 몇 분이 받았는지요? 잘 안 들려서요. 네. 네. 잠시만요. 저희 일단 한 6분에서 한 7분이 비즈 세트를 받으셨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시청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버려진 채 발견된 동물이 지난해 13만 5천여 마리. 이렇게 꾸준히 늘더니 또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적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들을 개선해서 봉사자들도 받고 네, 그리고 아까 박신영 학우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서 저희가 총 16명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오서와요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나빗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빗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혜지입니다. 저희 팀은 소개, 진행 과정, 제작, 홍보, 비용, 배송, 성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금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금 대상과 저희 프로젝트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후원 대상을 소아암 환우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팀명인 나빗은 순 우리말로 환하게 빛나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암 아이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환하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또 좌측의 나빗 로고의 둥근 원은 팔찌를 의미하고 이 팔찌의 끝과 끝이 맞닿아 있듯이 후원자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은 저희 팀원들입니다. 다음 진행 과정입니다. 기존에 저희는 탐스의 원포원 모금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향초를 이용한 모금 프로젝트를 기획했었습니다. 따라서 향초의 원가와 제작 방법, 그리고 디자인 구상까지 맞췄으나 향초와 같은 제품류는 예를 들어 방향제, 비누 같은 것들은 누군가에게 판매 혹은 펀딩과 같은 방식을 진행할 때에 품질 검사를 위한 KC 인증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KC 인증 과정은 문의 결과 약 한 달의 인증 기간과 약 40만 원의 검사 비용이 필요해서 결국 저희는 방향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책으로 올랐던 후보에는 썬캐쳐, 그립톡 등이 있었으나 팀원들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교적 제작 방법이 간단하고 높은 퀄리티의 제품인 팔찌를 제작하여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모금 프로젝트의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정한 후원 대상인 소아암 환우들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섭외 과정입니다. 저희는 한국소아암재단과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연락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계좌 개설과 관련된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서는 계좌 개설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에 저희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과 함께 모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서는 정보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과 같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경제적 지원 항목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비, 희귀의약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결정해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후원과 문의를 받을 수 있는 1:1 오픈 카카오톡과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팔찌를 제작하기 위해 동대문 도매시장에 방문하였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프로토타입 팔찌를 제작하여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고 1:1 카톡방과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저희는 팔찌 배송일을 사전에 카카오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공지하였고 그에 따라 후원 기간을 나눠 팔찌를 제작하고 배송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10월 29일에 팔찌를 제작해서 배송했고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11월 16일에 팔찌를 제작해서 배송했습니다. 또 홍보물로 한눈에 모금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추가로 카드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홍보물은 저희 나빗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과 네이버 밴드, 교내 에브리타임과 같은 다양한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또 팀원들이 직접 자신의 SNS에 모금 캠페인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용한 비용 내역입니다. 저희는 학부 법인카드, 즉 수억 지원금을 사용하여 팔찌 제작 재료비로 49,80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추가 사업비로 총 22,900원을 사용했습니다. 배송비는 총 6,000원을 사용했으며 직접 전달을 한 경우가 많아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송 과정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저희가 교수님과 지인들에게 직접 전달한 사진입니다. 우편 배송은 교내 우체국을 통해 준등기 형태로 배송을 진행했으며 메시지 사진은 수령하신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생각보다 팔찌가 훨씬 예쁘고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더 뿌듯하게 느껴진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성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정한 목표 금액은 총 50만 원이었고 총 21분이 저희 프로젝트에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달성한 모금액은 총 30만 200원입니다. 저희는 목표 금액의 60%를 달성했고요. 총 모금액 30만 200원에서 배송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28,9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전달 금액인데요. 저희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총 27만 1,300원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장점으로는 팔찌가 제작 방법이 매우 간단했고 제작 비용이 저렴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팔찌 무게가 가벼워서 우체국에서 준등기로 이제 배송비를 1,500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았던 후원자 메시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별을 품기 위해 잠깐 아픈 시간이니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희망을 잃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응원하겠다는 메시지, 또 미래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등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납입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 3팀의 이나람인데요.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모금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진행하면서 조금 에피소드나 당황스러웠거나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캠페인 종료일이 11월 15일이었고 마지막 배송일이 11월 16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월 16일에 팀원들과 만나서 제작과 배송을 마치고 기부 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금액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팔찌를 하나 더 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에 배송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저의 불찰이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후원 계좌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가지고 후원자분이 이제 늦게 저희 캠페인을 발견을 하시고 모금을 해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계좌 정보 같은 거는 꼭 지울 수 있도록 명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팀 이완인데요. 네. 저희 홍보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웹사이트 혹시 약간 가장 효과적이었던 홍보 방식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게시하자마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교내 에브리타임에 게시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가 이제 게시를 하고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 가장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돼서 게시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영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1팀 베이네인데요. 네. 팔찌를 제작하기 전에 그 재료들을 사오잖아요, 부재료들을. 혹시 그거를 미리 몇 개를 만들겠다 하고 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사러 가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전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를 미리 만들어 보겠다 하고 모여서 재료를 구매를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
더 없으시면 아직 저희 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금 캠페인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정기 후원처를 가지고 있는 후원자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부 권유나 후원 권유에 굉장히 선뜻 응하는 타입이었는데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모금 후원을 진행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금 캠페인들도 모금액을 모으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더 후원 문화가 활발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학우 여러분께 후원처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후원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모금 캠페인 수업을 통해서 나도 이제 정기 후원을 시작해 봐야겠다 하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리려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후원처들이 있고요.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톡이나 SNS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저희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리 조직에서는 그런 그 PPL, 지금 PPL 광고를 했는데 영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광고 심의 규정에 위반이 돼서 걸려요.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홍보를 비영리이기 때문에 뭐 좋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5개의 팀이 발표를 했어요. 다들 이제 그 한 1, 2분 동안 평가표를 다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분이니까 25분까지 평가표를 마무리를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출해도 되는 거죠? 네네. 과제란에 제가 메뉴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 제출을 하면 되고요. 수업 시간에 뭐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10분 이내에 제출을 하시면은 제가 그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기 작성 정리가 다 되셨죠? 일단 평가표 수업 끝나고 10분 이내에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평가 그 각 5개 팀에 그 발표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땠어요?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발표 내용이나 그런 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발표를 하는 자세라든가 무슨 제스처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의 한계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제약이 많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나름대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표를 하거나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또 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뭐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할 기회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조절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1분, 2분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일찍 마무리가 되는 대로 끝나고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30분 일찍 수업이 끝나면 그 30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고 좋고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짧은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다른 팀과의 경쟁 구도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1분, 2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주어진 시간을 이끌어갈 만한 준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질문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맙죠. 그렇죠? 혜지 같은 경우는 질문을 4번이나 했는데 다른 팀에 다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부상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질문해 주는 사람이 그 팀에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을 안 하는 게 서로 지금 어쨌든 평가라는 거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저 팀의 시간을 보태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안 한 학생은 없죠. 설마.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발표나 평가나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은 발표자로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의껏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업에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꼭 질문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이 다시 질문을 해도 되거든요. 청중들한테. 그럼 내가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뭐 아무개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5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그 운용하는 그런 그 노하우나 이런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이 기술적으로 뭔가
그 미진한 부분들이 생겨요. 자기가 평소에는 잘 했던 그 기술적인 부분도 막상 이렇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 발표하거나 했을 때는 갑자기 되던 뭐 스피커도 안 되거나 갑자기 뭐 잘 되던 컴퓨터가 꺼지거나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도 그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플랜 1, 플랜 2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준비를 하시면 더 이렇게 알차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뭐 비단 우리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오늘 뭐 잘했다 잘못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나중에 더 좋은 그 교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그 심성이 곱고 그리고 겸손한 겸양의 미덕을 가진 학생들이어서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자가 됐을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질문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 질문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거나 이렇게 막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자신감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결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인가 그 학술제가 열려요. 그런데 수업별로 그 학술제에 이제 시상이 있는데 그 수업별로 두 개 팀을 그 출전을 하는 팀을 이제 선정을 해달라고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학술제가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에다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출전할 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제에 다 참여하고 다 관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학술제의 시상이 있는 그 항목에 영상이나 파워포인트 어느 것도 뭐 좋다고 해요. 오늘 발표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발표한 영상 중에서 학술제에 우리 팀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참가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그 두 팀을 선정을 해서 그 학부 사무실에 오늘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술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팀 신청해 주세요. 혹시 선착순으로 영상만 제출해도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영상으로만 제출해도 네. 되나요? 영상으로만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도 좋고 영상 같은 경우는 URL을 업로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이 개설이 됐을 때. 이제 저는 이 팀이 참여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그 학부 사무실에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3팀 참여하겠습니다. 네, 3팀. 또 한 팀 참여하고자 하는 팀. 저희 2팀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팀하고 2팀하고 학술제 온라인 학술제에 참여하는 팀으로 그 정리를 하고요. 3팀하고 2팀은 온라인 학술제가 그 개설이 되면 거기에 그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됐든 PPT가 됐든 뭐 이렇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참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1팀도 참여하고 싶다고 저희 방금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네. 네. 그럼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3개 팀을 내보죠, 뭐.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저 5팀인데 저희 5팀도 참가하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럼 4개 팀을 올려야죠, 뭐. 교수님, 저희 4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의욕들이 넘치는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참가해도 손색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영상이 됐든 PPT가 됐든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는 다 참가를 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다산항 공동체에 참여했었던 팀 있었나요? 저희 3팀 참가했습니다. 네, 결과는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어요? 네. 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다른 팀은 참여 안 했나요? 김충관 교수님 팀, 거기 수업에서 다 참여한다고 해서 아마 거기랑 중복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참여를 뭐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더 좋은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보고 수상을 못하거나 실패를 해도 괜찮은 게 학창 시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벗어나면 그렇게 부딪혀 볼 기회도 없지만 부딪혀 가지고 다시 내가 나로 자신의 어떤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얼마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잘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의 어떤 사회 경험이나 또 그런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부딪혀 보고 넘어져 본 사람이 나중에는 더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우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막 망설이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 2개 팀만 신청하라 그러는데 5개 팀 다 한 이런 의욕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면접을 했어요. 백석대에서 이제 교수를 임용을 하는 면접을 뭐 제가 이제 1년 동안 시간 강의를 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한번 기회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면접을 했는데 저는 제가 면접에서 되고 안 되고 뭐 임용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면접관이 10분 정도 계셨는데요. 뭐 70세, 80대 대신 학교 뭐 설립자, 총장, 부총장 그러니까 학교의 아주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 10분이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교수를 뽑는데 모든 학교가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는 의지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학교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학교의 중요한 어떤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교수를 뽑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열정을 보이셨다는 거는 이 학교 학생들은 참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번 학기에 끝나고 졸업을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이제 학기가 더 남아서 학교를 계속 다니시든 참 나는 좋은 학교에 다닌다.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애교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애국심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교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에.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꼭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2주차 수업이 남았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제가 그 어제 다사랑 공동체에 그 발표한 다른 팀들 녹화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다른 그건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또 뭐 어떤 시간 배분이나 또 그 자료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사이버로 제가 그 다사랑 공동체의 어제 그 최종 그 심사한 내용들을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편집이 가능하면은 편집을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김충강 교수님이 편집이 안 되면 아마 편집이 안 된 화면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시간을 25분씩 뭐 지루하지 않도록 할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채워서 그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15주차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모금에 대해서 그 강의하셨던 그 황신혜 이사님이 3강좌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한 강좌밖에 그 청취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계속 그 결과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3강좌 중에서 2번째 강좌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 후원자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버로 그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화면으로 만나는 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실 얘기가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오늘 이후에도 그 백석톡이나 뭐 이메일로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또 학술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그 로비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참관을 하시면서 오며 가며 보면은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제 그 열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나머지 2주 동안에 그 사이버 강의 잘 수강하셔가지고 요번 학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42분인데 그 평가표를 2시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장 없으시겠죠? 2시까지 제출하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사이버 강의 하시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저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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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술제 자료를 네.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학술제 온라인으로 학술제 그게 개설이 된대요. 온라인으로. 거기에다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혹시 교수님 그럼 그 PBL 경진대회 거기랑 같은 거죠? 그 네네. 과제별 카테고리 하는 거. 네, 같은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네. 저희 개인적으로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세움 다녀온 네. 영상을 저희가 그 동아리 활동으로 혹시 추가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거 그러면 네. 제가 그 학교에도 제출을 했지만 거기 다 동아리 회원이었어요. 같은 동아리? 그 동아리 회원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 그러면은 동아리 경진대회 나갈 때 예, 하나의 활용하셔도 될 활동으로 것 쓰려고 같아요. 합니다. 그게 유용하다면.
네네네. 뭐 근데 감사합니다.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다 그러면은 안 쓰시는 게 좋을 텐데 영양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네. 돼요. 정말 영양가가 있어서 아, 그 네네네. 영상이랑 고생해서 그 만들었는데 활동을 영상.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영상을 저희도 동아리 경진대회 준비할 때 제출하고 싶어서 아, 여쭤보았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저 파일 이거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파일 업로드할 때 한글명으로 된 파일이 깨져가지고 네. 파일명만 영어로 전환해서 올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펀드레이징. 평가표? 네. 평가표? 네. 네네네. 상관없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